안녕하세요. 김원장 글씨 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손글씨 교과서 3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괄적으로 시옷 필법에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좀 상세하게 자자를 쓸 때에 이 지읒, 젖자를 쓸 때 지읒과 조자를 쓸 때, 그러니까 가로액 모음이 들어갈 때, 받침으로 들어갈 때 이 지읒의 모양이나 쓰는 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써놓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명조체입니다. 명조체인데 이 자자하고 젖자가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좁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글씨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손글씨 교과서 주문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꼭 책장사 같이 들리겠습니다만은 이왕 이제 그 이 필법 한글 정자체 필법을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4권에 전 4권에 1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글씨 교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면 좋은 필체를 얻는 거는 뭐 이 교재 대금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이제 뭐 구독, 좋아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알림 설정. 근데 이 유튜브 해보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글씨 뭐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글씨 구독자 가지고는 이거 별로 돈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구독자 수가 약간의 자존심 대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우리 저 시청자님들께서 댓글 남겨 보시는 보면 콘텐츠는 참 그 좋은데 손글씨 강의 중에서는 뭐 잘하시는데 뭐 최고하시는 분도 많고 감사드립니다. 과찬입니다만은. 그런데 구독자 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오히려 걱정해지는 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성원에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닦았던 이 어떤 필법 강의를 잘 해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필로 한번 써볼까요? 굵은 연필 이거 있죠. 이거 무지하게 굵습니다. 이 연필로 글씨를 좀 큼직하게 써서 왜 다르게 써야 되는지를 확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올려서 요만큼 올려서 쓰겠습니다. 자자일 때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야 이에 모음이 들어갈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에다 한번 써볼까요? 확실히 써놓고 자자인 경우 큼직하게 써서 구별이 쉽게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는 필체만 잡히면 이렇게 굵든 작든 뭐든지 필기도구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선수가 연장나무랄 필요 없죠. 필체가 중요합니다. 필체만 잡히면 됩니다. 젖자인 경우 이 말은 뭡니까? 어여가 들어갈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가죠. 그 다음 모음이 이렇게 가로의 모음인 경우 이만큼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받침으로 들어갔을 경우 지읒이 받침에 들어갔을 경우 뭐 여러가지 글자가 있겠습니다만 앞에 자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상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일 경우에는 자와 저를 이제 같이 견주어 보면 되겠네요. 자와 저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모음, 글씨는 모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음, 먼저 자음을 쓰지만은 모음의 경우에 따라서 글씨가 자음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야 이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조만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자나 자나, 자 스민할 때 자죠. 이럴 경우 또 여기다가 요다 앞에 쓸까요? 지일 경우 요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여기 있는 이 아야처럼 요렇게 요 핵이 요 짧은 요 가로핵이 바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아예 없느냐 따라서 요런 경우는 지금 이 자음을 쓰는 공간이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제 이 폭이 좀 이렇게 실제 글씨 폭을 따져보면 상당히 폭이 이렇게 넓죠. 이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자인 경우, 그러니까 어여가 들어올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요 짧은 요 가로액이 안으로 들어오는 어여의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공간을 살려줘야 되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자일 경우 지일 경우 이 경우하고는 폭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쓰는 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지읒을 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와서 여기 와서 특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핵이 길게 이래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요 핵을 요렇게 비춰준 요 핵을 짧게 써야 된다. 요 차이입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폭 때문에 그렇죠. 이 공간이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래 써줘도 되고 이거는 이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공간을 좁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읒이 들어갈 때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려면요 요 부분이 매끈하게 나오고 이렇게 모서리가 확실히 지려면은 요 가로액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 가로액을 그냥 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그냥 썼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썼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그냥 쓰는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직선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좁아져 버리죠.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걸 이렇게 하기 싫어서 직선으로 나가서 요걸 좁히려고 이게 좀 넓어지려고 이걸 이렇게 퍼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는 좁아서 여기는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너무 글씨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퍼올려서 보기가 싫죠. 그러니까 저거를 다 이렇게 장단점을 고려한 것이 뭐냐? 요 부분에 와서 살짝 요 부분을 이 핵을 직선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살짝 느낌적으로 이렇게 살짝 굽혀서 휘듯이 이렇게 파듯이라고 해야 돼 정하겠네요. 요 부분을 파듯이 적겠습니다. 느낌적으로 살짝 파듯이 가면 어차피 제자리 오죠. 제자리 왔다가 여기 딱 서가지고 그 다음에 안으로 싹 접듯이 쭉 해서 그대로 쭉 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깨끗한 지읒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 와서 모서리치기 하려고 잠시 멈추어라 그랬죠. 멈추었다가 여기서 손은 떼는 거 아닙니다. 일획으로 쓰는데 여기 와서 잠시 멈추었다가 살짝 안으로 접듯이 이렇게 쭉 그냥 밀고 끝에 와서 필요한 만큼 와서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 핵은 이게 길게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쯤에서 조금 위에다가 두 번째 핵을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되죠. 왜 이게 반쯤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 사람도 왜 뭡니까? 바지 이거
다리 길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래 있으면 바지가 이래 있잖아요. 바지를 좀 더 위에, 허리 위에 이쯤에서 허리띠를 해서 이러면 바지 길게 보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입었다 칩시다. 원피스를 입었는데 뭐 허리띠를 허리가 이쯤인데 사실상 허리 살짝 위에다가 허리띠를 살짝 해놓으면 이 부분이 길어 보이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래 봤을 때는 결국은 이 핵이 길게 보이게 해야 보기 해줬습니다. 그러려면은 두 번째 핵을 가운데에서 살짝 위에다 찍어서 꾹 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소홀히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분들 많죠. 그냥 썼다 하면 그냥 착착착 이래 쓰죠. 글씨가 거칠고 폼이 안 됩니다. 글씨는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일단 좀 예뻐야 됩니다. 예쁘면서도 좀 힘이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쫙 끄면 이래 되죠.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그럼 다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면 이게 모양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서 들어주는 부분하고 눌리는 부분하고 세로액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하고 오른쪽 끝은 눌려주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구분돼야 좋은 글씨가 됩니다. 그럼 구별이 되죠. 이렇게 살짝 파듯이 와서 잠시 멈췄다가 내 필요한 길이만큼 쭉 가서 이 부분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반 넘겨서 이걸 꾹 찍어줘야 지읒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면 되죠. 이거 눌려주고 저에 쓰는 경우 저자를 쓰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지금 파줬잖아요. 살짝 파주기 와서 또 모서리지게 잠깐 우선 멈춤이죠. 잠시 멈췄다가 요 핵을 짧게 하는데 어디까지 짧게 하느냐?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까지. 위에 첫 핵에까지만 요까지만 해서 여기서 살짝 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꾹 눌려서 이렇게 마무리. 그렇게 하면은 이 모양이 이 지읒의 모양이 여기다 꼭지점에다 제가 한번 지읒의 이 모양을 자체를 여기 이 꼭지점 이거하고 이 높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이것도 쭉 이래 쓰잖아요. 그거다 심지어 이 글자 여기도 이 글자도 여기서 이래 쭉 쓰면 여기 대이죠. 이래 쓴 경험 있죠. 지금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읒을 똑같이 이 모양으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핵의 끝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써주고 이걸 꾹 눌러주면 이 공간이 다 생겨서 보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 가로액 오요 우유 으일 때의 지읒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약간 파서 왔습니다. 요 모서리지고 여기서 와서 요것도 요까지만 오면 돼요. 여기까지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쓸 때 여기서 이 부분 또 잘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이래 삐치면 결국은 쓰고 나면은 이렇게 되죠. 이 밑에 있는 핵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이게 길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쓰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요 부분을 쓸 때 요 부분을 살짝 올려주듯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붙여주면 어디서나 여유가 있죠. 여기 여유가 생기고 요게 요만큼 해서 요게 1이면 요게 약 셋. 뭐 글씨에 따라서 조금 도톰한 글씨를 쓰려면은 자음을 좀 크게 써주면 돼요. 자음의 비율을 조금 크게 쓰고 모음을 조금 짧게 쓰면은 글씨가 좀 요런 글씨가 나오고 이 자음 비에서 제가 늘 말씀하듯이 모음을 길게 써주면 좀 날씬한 글씨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거죠. 이래서 여기 와서 멈춤, 잠시 멈췄다가 가볍게 살짝 올리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평을 맞춰줘라. 요까지만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는 거. 또 이것도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쓸까요? 이거 여도 비치고 이렇게 이런 분은 분명히 이렇게 씁니다. 이래서 한글의 오른쪽 이 끝은 눌려줘라 이 말이죠. 꼭 눌려서 마무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는 이 핵의 오는 앞에 모음이 뭐 자음이 뭐가 오든 간에 이 오 모음은 항상 이만큼 띄워서 정 가운데다 내려서 해주면 딱 맞습니다. 받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받침 쓸 때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위에 글자를 어떻게 하라? 좀 짧게 써라. 뭐를? 요 모음 말입니다. 요거만 좀 짧게. 이걸 짧게 쓴 이유는 뭐다? 밑에 쓸 공간을 확보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면 되죠. 자, 여기도 살짝 파서 단. 자, 여기 그만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그만을 긋겠습니다. 정 가운데서 시작해서 정 가운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일직선, 모음의 일직선까지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갔다가 이 핵은 좀 길게 이렇게 길게 꺼줘도 됩니다. 이게 짧으면 자, 짧은 예 한번 써볼까요? 모든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쓰라는 아니고 요거를 그냥 요렇게 해서 짧게 요서 요만큼만 쓰면은 요만큼만 요 안에 들어오게 요만큼만 쓰면은 가분수 같이 보이잖아요. 위에 글씨가 너무 크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되 여기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더 나오고 이렇게 크게 쓰니까 여기 튀어나올 정도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써야 글씨가 위에 있는 자자와 밑에 있는 받침이 어울린다. 받침이니까 좀 넉넉하게 자리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튀어나오죠 분명히. 여기는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이 부분은 꼭 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딱 쫙 이렇게 전부 다 뻗치면 글씨 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수평. 받침이니까 뭘 맞춰줘라? 수평을 꼭 맞춰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첫 핵을 쓰고 두 번째 핵 쓸 때 이까지 눈을 이쪽으로 눈길을 주면서 여기를 꼭 맞춰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또 시원하게 이렇게 여서 지읒을 쓸 때 여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래 되면은 글씨를 아무리 글씨를 잘 쓴들 뭐합니까? 여서 벌써 안 맞아. 근데 이래 쓰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받침은 이 수평이 안 맞으면 글씨가 중심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정자를 쓰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정자에서 이렇게 쓰면 정자의 이 모서리 부분을 그냥 이렇게 끄면 좀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한참 올려서 그냥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글씨가 저 위에 모서리 젓는 이 부분보다 깔끔한 맛이 없죠. 물론 일획의 글자 맞습니다. 일획의 글자가 맞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이게 두루뭉실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글씨란 걸 써놨을 때는 깔끔하면서도 예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필기체 제가 언급을 좀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래 씁니다. 그냥 이렇게 왜? 이 글씨체는 빨리 쓰는 거 속도와 가독성 그러니까 속도와 이 보기에 이렇게 읽기에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속도를 내자면은 언제 이렇게 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라운드지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고 필기체 이 정자체 우리 한글 정자체에서 쓰이는 이 부분은 오늘 구별을 딱 지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구별을 지어 드리면 자, 약간 파듯이 느낌적으로 가라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는 분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손을 떼고 이렇게. 근데 글씨는 대신 획수를 줄이는 게 좋죠.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살짝 파서 멈추었다가 쭉 길게 하는데 길게 보이려면 가운데서 위에다 꾹 찍어줘라. 저의 글씨는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요까지만 써줘라. 그리고 이걸 꾹 눌러줘라. 주인공이 이 얘기입니다. 꾹 눌러줘라. 그 다음 가로획이 들어갈 때 글자에서는 요 핵을 또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요 핵은 밑에 모음의 3분의 1 정도
약 3분의 뭐 2.5배나 3배나 상관없습니다. 그 3분의 1이나 2.5분의 1 정도, 뭐 3분의 1 정도의 크기만큼 미리 예측해서 가서 요까지만 써줘라. 또 여기서 이걸 위에서 이렇게 가면 글씨가 커지겠죠. 위에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하면 또 글씨가 이만큼 커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밑에 와서 수평만 맞춰줘라. 요까지만 써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받침은 이렇게 와서 가운데서 시작해서 이 선 시옷 지읒 치읓은 시옷 지읒 치읓은 요렇게만 맞춰주고 요 부분은 길게 해주고 이 부분도 길게 해줘서 수평만 맞춰줘서 좀 길게 마무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글씨를 잘 쓴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필법이 정확하고 필법을 정확히 익혀서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데 자꾸 안 된다고 막 조급하게 막 계속 똑같은 글자를 여러 번 쓰지 말고요. 이 본인이 써놓은 글씨가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하고 뭐가 틀린지 그거를 발견하셔야 그래야 교정이 됩니다. 교정이 뭡니까? 바르게 고쳐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오늘 또 꼭 여러 가지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